안녕하세요. 닥터송 보유 송원장입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태어날 때는 없는데 죽을 때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네, 물론 그것도 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팔자주름입니다. 설마 하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오늘은 노화를 상징하는 팔자주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신생아는 팔자주름이 없습니다. 팔자주름은 얼굴의 근육을 사용하고 중력에 의해 조직이 아래로 처지게 되어 생기고 또 점차 깊어지게 됩니다. 팔자주름은 우리가 살아온 흔적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팔자주름이 노화의 대표적인 변화이다 보니 안티에이징 수술로 팔자주름을 없애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팔자주름을 없앨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팔자주름은 정상적인 걸까요? 비정상적인 걸까요? 여기 얼굴 한쪽에 안면마비가 온 환자들의 사진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마비가 온 쪽일까요? 왼쪽? 오른쪽? 정답은 팔자주름이 없는 쪽이 마비가 온 쪽입니다. 안면마비가 오면 윗입술을 당겨 긴장을 유지하던 얼굴 근육이 이완되고 주름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어때요? 오히려 팔자주름은 비정상적인 쪽에서 사라지는 거니까 사실 정상적인 얼굴의 주름이라는 것을 아시겠죠? 손바닥의 손금과 같습니다. 여기 예쁜 아이를 보세요. 웃을 때 깊은 팔자주름이 나타나지만 늙어 보인다고 하진 않겠죠? 그럼 여기 노인 여성은 어떤가요? 깊은 팔자주름도 있지만 얼굴 어디를 봐도 노화가 진행되니까 보이시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직관적으로 팔자주름 하나만을 보고 늙었다고 인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 때문에 깊어진 팔자주름을 보고 늙었다고 인식하는 겁니다. 그럼 왜 사람들마다 팔자주름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까요? 그건 팔자주름의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팔자주름의 정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해부학적인 원인들에는 피부 탄력, 두께, 앞볼의 지방층, 근육의 수축 정도, 앞광대나 상악골의 꺼짐 정도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근육에 대해 알아볼게요. 여기 그림에 보이는 네 가지의 근육이 팔자주름 근처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웃을 때 이 근육의 작용으로 팔자주름이 깊어지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웃을 때만 나타나다가 주름이 잡혀 골이 패이면 웃지 않을 때도 보이는 겁니다. 안면마비는 이 근육들의 긴장이 풀어져서 팔자주름이 사라지는 거예요. 다음으로 얼굴의 지방층에 대해 알아볼게요. 여기 좌측은 스마스 위쪽에 위치한 바깥층의 지방층입니다. 여기 좌측 C가 팔자주름 위에 위치한 기다란 지방층이에요. 웃었을 때 더욱 두드러져 보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지방층이 두꺼우면 팔자주름이 상대적으로 깊어 보이죠. 비유를 들자면 계곡 자체가 깊을 수도 있지만 산이 높으면 계곡이 상대적으로 깊어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팔자주름 아래 윗입술은 피부 바로 아래가 근육이기 때문에 서로 단단하게 붙어 있고 팔자주름 위쪽은 피부 아래 지방층이 있어서 서로 느슨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팔자주름을 없애겠다고 필러나 지방을 넣으면 느슨한 쪽인 팔자주름 위쪽으로 밀려 올라가서 팔자주름 지방층만 더 두드러지게 보일 수 있습니다. 또 노화로 인해 여기 팔자주름 위쪽 지방의 볼륨이 증가하고 아래로 처져서 팔자주름 악화에 크게 기여합니다. 우측 그림은 스마스 아래에 있는 지방층인데 여기 우측 D가 심부볼입니다. 뼈와 근육 사이에 있어서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해요. 그리고 여기 우측 C가 스마스 아래에서 앞볼의 볼륨을 만드는데 여기 지방층은 노화로 인해 오히려 볼륨이 줄어들어 앞볼 꺼짐이 일어나고 결과적으로 피부 처짐이 발생하여 팔자주름의 악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은 뼈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상악골은 그림에서 보이는 분홍색 부분으로 팔자주름은 상악골과 코 사이에 있죠. 그래서 팔자주름 아래의 뼈가 움푹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팔자주름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사진에서도 이 부분에 뼈가 들어가서 입은 나와 보이고 팔자주름은 깊어 보입니다. 팔자주름 밑에 뼈가 직접 꺼지지 않았더라도 앞광대가 꺼져 있는 경우에도 조직이 쉽게 처져 내려와 팔자주름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여러분, 우리 얼굴뼈의 모양이 나이에 따라 변한다는 거 알고 계세요? 여기 화살표 부위가 뼈가 흡수되어 모양이 변하는 부위입니다. 앞서 말한 상악골 부위의 뼈에 있는 화살표가 두껍고 크죠? 여기가 가장 많이 변화하는 부위입니다. 여기 뼈가 흡수되어 꺼지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코끝이 처지고 팔자주름이 깊어지게 됩니다. 또 인중이 길어지게 돼요. 인중이 길면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오래 살아서 인중이 길어지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팔자주름은 여러 볼륨과 형태적인 변화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생성되며 따라서 사람마다 그 정도나 형태가 다양하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팔자주름을 완화시키려면 개인에 맞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명심하실 것은 팔자주름은 정상적인 주름입니다.
없는 게 비정상입니다. 너무 팔자 펴는 데 집착하지 마세요. 팔자 사나워질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팔자주름의 원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팔자주름을 완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술적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상 중력과 시간을 거스르는 안면거상 닥터성 포유 송 원장이었습니다.